여의도 PGC 5월 30일 지금 토요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좀 방송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넥신이 지금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좀 발표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상승으로 이제 마감했던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피어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담아가야 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종목 비중이 45%, 현금이 5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찌 가져갈 건지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조금 빠르게 좀 재밌는 내용으로 가져가 있습니다. 제목은 제넥신 아스코 발표 대박이다. 암 완전 부분 개사 77.8%. 좋은 결과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결과고, 일단은 내일 월요일 날 IR하고 좀 더 통화해보고, 기사도 나와 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매드팩토 무상증자 후 매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 앞으로 좀 지켜본다 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미 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성장주 더구전자, KH바텍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고요.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좀 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8시 30분에 장선 전망을 계속 댓글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중요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금일이 5월 30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1번 5월 29일에도 5월 31일 미국 임상 종양학회 발표 부분에 제넥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번 주에 이제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여부였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했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가,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나 성장주 부분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가 무상증자에서 기준일이 6월 2일인데 이런 부분에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가, 그 다음에 현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투자는 언제 할 건가,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의 6월 투자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간 5월 29일 날 발표 내용이고요. 이제 안정성에서는 DLT 문제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나와 있었고, DLT라는 거는 용량 제한 용량 제한 독성, 탁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고용량으로 올렸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PRSD, 이렇게 해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디지털 컨트롤 레이트 PR 플러스 SD, was observed as follows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쭉 돼 있는데, 요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병치료의 이제 그 비율인데 뭐냐면은 요 용량 720으로 했을 때의 반응률이 22%, 그 다음에 960으로 중간 정도 했을 때 이게 이제 저용량, 중용량, 대용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1200까지가 중용량으로 했을 때 44% 정도, 그 다음에 대용량인 1200으로 했을 때 무려 77.8%의 반응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R하고 SD가 뭐냐면, PR은 완전 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SD는 부분적인 거고요. 자, 암이 생겼는데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개사되는 게 있고 부분 개사되는 항유자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용량으로 했을 때는 완전 개사 부분은 없고 부분 9명 중에 2명이 부분 개사 부분이 있는 거, 치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으로 했을 때는 1명이 완전 개사 치료가 된 거고 나머지 9명 중에 3명이 부분 개사가 됐다는 거고, 여기서 중심적인 1200으로 했을 때는 3명이 완전 개사에 9명 중에서 4명이 부분 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9명으로 했는데 완전 개사와 부분 개사 3명과 4명이 합쳐가지고 7이니까 77.8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이 수치를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0으로 했을 때 CPA가 반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RP2D 이게 뭐냐면은 권용 앞으로 임상 시험할 때에
권장 용량입니다. 권장 용량으로 계속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고용량입니다. 고용량으로 했을 때도 안정성이 있으면서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얘기인 거고, 요 정도는 지금 엄청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넥신 발표 의미, 환자군이 누구냐? 뭐 간단한 환자 같으면 쉽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는 다른 유형의 유방암 환자보다 질병 진환이 빠르고 전체 생존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그런 병인 거고, 1차 이상 항암 치료에 실패한 재발 환자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치료율은 약 5.3%, 기존에 이제 키루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키루다와 그 다음에 제넥신의 하이루킨 7을 같이 치료를 했더니 앞에 얘기 나왔던 요런 놀랄만한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키루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떻게 할까요? 제넥신의 제품을 사서 계속적으로 임상 실험하고 그 다음에 병용 치료를 하겠죠. 최우선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량 투여 시에도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ORR이 첨가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유방암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겠죠. 타 암 치료에도 계속적으로 임상을 확대해 나갈 거고, 그러한 부분은 전 세계적인 뭐 그런 빅팜들이 제안을 여러 가지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 초기 암 환자까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부분에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효과가 이 정도 나왔다. 수치로는 대박입니다. 정말 수치로는 대박이고, 요기에 대해서는 뭐 내일, 월요일 정도 되면 증권사나 여러 가지 연자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올 건데,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넥신 발표 전에, 이제 as고, 요 부분에 이제 뭐 쉽게 해서 뭐 올림픽, 그 암학회의 뭐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반응은 기존에 뭐였냐, 뭐 카트 치료제,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카트 치료제하고 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조금 뭐 몇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제 카트 치료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존슨앤존슨 카트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알로진의 카트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알로진의 이제 카트 치료제가, 카트 치료제는 표적이 되는 안세포의 특징적 항원을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치용체를 T세포에 삽입해서 암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알로진이라는 회사와 존슨앤존슨이 기존의 초록에 뭐냐면은 객관적 반응률이 87%나 됐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페이지에 없는 부분에 존슨앤존슨의 카트 치료제가 1B 이상에서 OPR이 100%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요 학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 치료제로서 주로 이제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앱클론, 유틸렉스, 뭐 녹십자 셀, 뭐 요렇게 이제 되는데, 앱클론이 5월 어제죠. 그래서 뭐 8%, 유틸렉스 4% 오르고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는데 제넥신이 거의 뭐 80% 가까운 지금 현재 이제 뭐 치료율을 나타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제넥신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여기 이제 4월과 5월의 차트를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 빨간 포인트는 뭐냐면은, 평균 상승률 120%를 잡았을 때에,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요게 이제 평균 상승률이 이제, 그러니까, 뭐 3월, 1월, 2월 아니면은 그 전에 있던 뭐 6개월을 치더라도 평균 상승률을 뽑으면 그 시그널이 나오는 포인트가 요날인데, 요 포인트를 보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급등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간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들어간 거죠. 공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 포인트가 맞는데 조금 보다가 어느 정도 그 초록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아마케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 19 코로나 19 백신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매수는 이제 저희가 요 시점에 했던 거고 2차 매수는 요 날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을 때 장 초반에 뭐 거의 10%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비중을 10% 이제 늘린 상황에서 20%로 지금 현재 이렇게 쭉 계속 수익을 이제 깔고 가는 상황인데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월요일 날 좀 많은 좀 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시기는 언제냐? 월요일 날 0830 아침 8시에 제가 장전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라서 좀 더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거고 비중 20%가 그렇게 작은 비중도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 이제 현재 시간에 이제 미국장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뭐, 피어 분석으로 하면은 코로나19 백신 관련돼가지고 쭉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거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뭐 마켓 와치나 아니면은 좀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게 너무 복잡해서 데이터를 지금 일단 끌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준 비디오가 9%, 그 다음에 전체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발표를 했는데 홍콩 뭐 관련돼서 뭐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법을 추진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홍콩에 관한 어떤 특정적인 지위 부분을 이제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조사하라라고 했는데 미중 관련돼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철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경에 발표가 나고 새벽 3시경에 발표가 나고 그 이후에 5시까지 뭐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코스닥 그 다우존스 이렇게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게 됐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86까지 급상승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비디오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4일 전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상승했고 JD.com은 중국 관련돼서 포탈이기 때문에 올라갔었고요. 뭐 그 다음에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룰루레몬이다 화장품이다 아니면은 뭐 IT 관련주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돼서 포탈, 트립닷컴이 좀 올라가고, 엔비디아 관련돼가 올라가고, 중국 관련 포탈이 4.5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덱스컴하고 페이팔, 지불 관련되고,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3.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3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어느 정도의 행보장에서 돌파하는 그런 이제 모양이 돼 있고 반도체 관련된 뭐 퀄컴이나 뭐 경매 관련된 이베이나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로 좀 올라가면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상승률로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시스코가 요만큼 올라갔죠. 통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경제 재개에 따라서 나머지 통신에 대한 것도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월그린 관련돼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올라가고, 홈디포도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올라가고, 존슨앤존슨 백신, 그 다음 머크도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엑스모바일은 유가가 한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그 관련돼서 조금 반응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장은 그렇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피어 분석을 좀 들어가면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마더나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은 뭐 그렇습니다. 마더나가 이제 10.73까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 길리아드가 3.3% 올라갔고요. 제넥신 관련돼서 코로나19 이제 백신 임상 실험의 서류는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성인이 나면
6월 중순에서 말 임상 1상이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하고 같이 하게 되고요. 임상 1상은 40명으로 빨리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름대로 제넥신의 약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원숭이 실험에서도 항우항체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르게 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에 빨리 임상을 마치고 7월에 임상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제넥신의 목표입니다. 이건 IR과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거고요. 테슬라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LG화 2차 전지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투자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별 걱정이 없으시고 반도체 관련돼서도 2.65이기 때문에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주도 쪽은 IT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그런 쪽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중비디오는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은 크게 걱정 없이 지금까지 약간 눌렸던 그런 장세가 좀 펴지면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을 떠나서라도 제넥시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회사 자체가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비중을 높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언제 더 투자를 하느냐라고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월요일 날 아침에 장전 전망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목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방송에 올라오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항상 댓글을 이렇게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BGC를 치시고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렬 기준으로 최신 날짜를 치시면 최신 방송에서 항상 보시고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내용들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전 전망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제 이제 전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마감도 올라오고, 장 시작 후 큰 무리가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조정을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내용을 올려주니, 요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 본 내용으로 넘어가세요. 자, 매드팩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은 투자하기가 겁납니다. 겁나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냐?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에서 2014년 분사했고요. 바이오마크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인데 한 달 내에 급등해서 6,500억 원이 지금 시총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무상증자를 5월 4일 날 주당 한 주에 한 주니까 100% 무상증자를 지금 현재 하면서 6월 2일 무상증자 기준일입니다. 그러면은 6월 2일 받으셔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충분히 왔을 때 조금 전환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언제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매드팩토는 어떤 회사냐? 파이프라인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설명 없이 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쭉 보면 한 9개 정도로 가져가고 있다. 임상에 국내에서 하는 게 한 6개, 미국에서 하는 게 좀 3개 정도가 된다. 라고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면 매드팩토는 TGF 베타 저해제 글로벌을 임상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 9개,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임상 1상 또는 2상 초기. 근데 이제 요게 그렇게 늦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뒤쳐졌다,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일단은 단독 치료제가 아니고 병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TGF 베타 저해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TGF 베타는 정상일 때 우리 몸에서 면역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조직 재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종양이 돼버리면, 종양을 보호해야겠네? 뭐 이런 쪽에 역할을 합니다. 나쁜 쪽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이 전이할 때에 성장을 촉진을 시키고, 또는 면역세포나 아니면 그 치료제가 이제 투여가 될 때, 나는 암이 아니야 라고 이제 변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으로 침투를 하는데, 뭐 쉽게 해가지고 뭐 도움을 주는 그런 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암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 요런 TGF 베타를 줄이면은 암 치료약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TGF 베타 저해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차별점은 단독 치료가 아니고 기존 항암제와 병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사멸 활성화 촉진, 전이를 억제하고 암줄기 세포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왜 좋으냐? 기존에 작년까지는 뭐 별로 뭐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금년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작년 12월에 SID 발표할 때 키트로드하고 이제 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반응이 없던 환자가 반응이 33% 있더라. 기존의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타 약입니다. 이거 뭐 치료약인데 병용 시에 16%의 반응률이 생기더라. 뭔가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고요. 좀 더 요번에 아스코에서 이제 글리백 병용 투약 관련되는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희귀 종양인 데스모이드 종양 요거와 관련된 병용 투약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글리백 단독 투여 시에는 11에서 13% 반응이나 초록의 내용에 의하면은 병용 투입 시 26.8까지 2배 정도까지 올려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다른 제넥신을 지금 본다고 요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는 따로 확인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뭐냐면 머크사하고 비소세포 폐암 임상을 좀 시작한다 라고 해서 5월 중순에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에 적용하던 키트루다를 폐암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요 부분에 이제 매드팩토의 기존의 이제 TGF 베타 저해제를 병용 투약을 했을 때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하고 좀 틀린 거는 1차 치료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치료제 목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그만큼 커진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가 요즘 급상승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은 환자 반응률이 33, 많아도 30%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넥시는 아까 얼마였냐? 왜 그게 대박이냐? 고용량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77.8%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체에 해가지고 했을 때 완전 계사가 9명 중에 3명이 나온 거고 33%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부분 계사가 그 다음에 4명이 나와서 합이 77.8%니까 요거는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총이 지금 현재 제닉신이 좀 큽니다. 뭐 1조 7천억, 1조 8천억 대까지 가고 있는데 충분히 더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월요일은 성장주도 잘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도 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바이오 쪽도 충분하게 이런 결과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여빅 장전 전망으로 좀 보는데, 일단은 구독을 하시고 최신 동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최신 고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일 뭐 8시나 8시 30분까지는 제가 다 올려드리니 장전에 투자 유의 종목이나 아니면 투자해야 되는 종목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제 방송은 기본은 그렇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면 투기라고 저는 단정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이나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월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